자, 이제 계속해서 3강 갑니다. 그런데 제가 뭐 딱히 인트로에서 드릴 만은 없고요. 바로 갑시다. 자, 이제, 아까 여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갔는데요. 이제 단을 두 단으로 나눠서 백제와 신라로 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했었던 문주왕부터 갈까요? 자, 문주왕은 일단 암울했죠. 그래서 웅진시대 첫째 왕입니다. 그죠? 웅진천도를 했고요. 무역 침투했고요. 하여튼 암울한 건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성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동성왕 하면요. 저쪽 신라의 누굽니까? 신라, 소지왕. 신라 또 왕이 나오면 좀 뭔가 좀 느낌이 있죠? 뭡니까? 자, 여기. 자, 동성왕과 소지왕이 뭘 했겠죠? 뭘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쪽, 문주왕에 비로소 지금 정신 하나도 없고,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왕권은 약해지고, 신권은 강해지고, 동성왕은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체제 정비가 필요한데, 체제 정비를 하려면 왕이 강해야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쪽도 불쌍하네, 요쪽도 불쌍하네. 자, 우리 뭐 하자? 또 동맹 맺자. 이상한데요? 동맹을 또 맺나요? 또 맺는 동맹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동맹 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동맹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맹 기간에서 뭘 하냐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의 의미는요. 뭐가 있을까요? 나제 동맹의 강화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는데 이것도 또 외워야죠. 어떻게 외우실까요? 자, 결혼 동맹을 하기 위해서 결혼 소동을 핍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결혼 동맹 소동이에요. 결혼 소동 핀 거예요. 그죠? 나제 동맹은 어때요? 굴비 먹으면서 굴비 동맹, 그리고 결혼 소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동맹에 대한 나제 동맹에 대한 게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나제 동맹, 그리고 하나는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면 동성왕은 또 뭐까지 했냐면요. 탐라 있죠? 탐라, 제주도. 탐라도 이때 복속시킵니다. 자, 소지왕 때 볼까요? 소지왕 때는 이제 행정, 그 부족의 육촌을 행정적 성격의 육부로 편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결혼 동맹 맺었고요.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백제 쪽에서는 약간의 안정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들은 뭘 하고 싶어요? 이제 고구려 공격하러 가야죠. 그런데 고구려 공격하러 가기에 약간은 모자란 무엇인가 있죠? 그때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무령왕입니다. 자, 무령왕. 왜 이 노란색으로 썼을까요? 강조하려고. 그렇죠? 왜 했을까요? 뭔가 있겠죠? 무령왕은요, 뭐 보면 압니까?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을 보시면 이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지금 무슨 시대예요? 웅진시대예요. 그렇죠? 웅진시대인데 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 등장을 했다. 다시 얘기하면 웅진시대가 끝이 난다. 그렇죠? 이 무령왕 때 비로소 웅진시대의 마지막 왕이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이 문동무 이때 시대가 백제의 웅진시대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무령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자, 22담로. 지방에 22담로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고요. 왕족을 파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파견해버리니까 그 지방의 힘이 어떻게 견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힘이 어디로 옵니까? 다시 왕한테 오죠. 중앙집권. 그렇죠? 왕권 강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담로는 지역 편제 기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령왕릉. 그렇죠? 무령왕릉.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자, 무령왕릉은요. 무령왕릉은 어떤 무덤 양식이죠? 벽돌 무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벽돌 무덤, 우리 역사 이렇게 따졌을 때 벽돌 무덤이 출연한 적은 요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왜? 이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에요. 중국 양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중국의 문화를 흡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령왕이 살아있을 때, 이거 죽은 다음이니까 살아있을 때 중국과 그 정도로 친했었다라는 거죠. 양나라와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지석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문화편에서 저희가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에는 지금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아, 지증왕. 이제 들어본 왕들이 조금씩 나오죠? 지증왕입니다. 이제 지증왕은 진짜 지증왕이에요. 그쵸? 신라라는 호칭과 왕이라는 호칭을 썼죠. 이제 이때까지는 그렇다면 뭐예요? 마립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시험을 보면요. 소지 마립간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지 소지 왕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고급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왕이니까 왕이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중요한 거죠. 뭐 우상국을 복속을 해요. 우상국 지금 울릉도죠. 울릉도인데 자, 이 울릉도 속에는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독도도 포함되어 있죠. 독도, 울릉도 이때 우상국 누굴 시킵니까? 이사부를 시켜서 정벌을 하죠. 그렇죠? 이것도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경을 실시합니다. 우경은 뭡니까? 농사인데요. 소를 이용한 농사죠. 그리고 무역이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해요. 동시전입니다. 동시전까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순장, 이제부터 순장을 할 수가 없다. 사람 묻어버리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증왕 때예요. 굉장히 많죠. 자, 지증왕 다음에 이제 법흥왕입니다. 자, 법흥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벌써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그럼 뭐예요? 율령을 반포했겠죠? 자,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랬구나. 율령을 반포했구나. 그리고 이제 율령 반포하고 병부를 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법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디에서 흔히 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까? 불교에서 좋아하죠. 불교 수용합니다. 불교 수용도 이제 법흥왕. 그래서 2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불교를 공인하죠. 그래서 2차돈이 불교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저건 이제 2차돈 저 이상한 놈이다. 저걸 죽여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2차돈이 얘기하죠. 잡혀가지고 만약에 내가 죽거든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쳤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노하신 거다. 그럼 수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모가지를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빨간색이 아닌 흰 젖빛의 피가 막 쏟아졌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했던 그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수용 빨리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수용이 되는 것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 건원. 연호를 썼어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야죠. 금관가야를 지금 정복합니다. 금관가야 언제 나왔죠? 광개토대왕. 그쵸? 광개토대왕이 신라 뇌물 마립간을 도와주면서 같이 쳤던 데가 가야인데 이때 가야가 금관가야였어요. 근데 금관가야가 아까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서 멸망합니다. 자, 멸망하는 것은 6세기 법흥왕 신라에게 멸망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고요. 자, 이제 대단원의 이제 거의 마지막,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백제와 신라가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살만하죠. 그렇죠? 안정권에 들어섰고, 그리고 누가 안 건드려줘요? 고구려가 안 건드려줘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신났죠.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무령왕 다음에 왕이 성왕이에요. 성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성왕 때 비로소 어디로 갑니까?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는 현재 부여예요. 자, 부여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비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웅진시대, 환성시대, 그리고 웅진시대, 그리고 사비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성왕, 사비를 천도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쳐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에 있는 부여다 이거죠. 부여는 어떤 나라이죠? 고구려의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렇죠? 고구려의 아버지. 나는 니네 아버지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니들을 쳐버리겠다라는 얘기죠. 자, 오부오방제도. 자, 중요하고요. 22부. 요것은 실무관청인데요. 실무관청은 뭐 뭔지 아시죠? 우리 조선이나 고려에 보면 뭐 2호 예병 형공 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걔들이 뭐 합니까?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실무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걸 왜 썼냐면요. 22자가 아까 나왔잖아요. 무령왕 때 22자가 나왔죠. 22담로와 22부는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무령왕을 시험에 내놓고 22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의미고요. 자, 중국 남조와 또 교류했다는 사실은 뭐 다 아시니까 일단 그냥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이때 진흥왕이죠.
신라 진흥왕입니다. 아하,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진흥왕 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화랑도를 공인하죠.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요. 자, 불교 교단을 정비해요. 불교 교단을 다시 정비해요. 그런데 불교 얘기하니까 아까 법흥왕이 나왔었죠? 법흥왕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하면 그냥 법흥왕이라고만 기억을 하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 연호를 쓰는데요. 개국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멈췄어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백제로 갈까요? 자, 성왕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한강을 회복합니다. 한강 유역을 회복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뭐가 지금 티가 나요? 고구려를 치겠다라는 게 티가 나가지고 고구려를 칩니다. 그리고 한강을 회복해요. 그리고 상실해요. 그래서 한강의 일시회복이라고 해요. 와, 정신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볼까요? 지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수왕, 이렇게 해서 장수왕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을 뺏겼네요. 자, 웅진시대로 갔네요. 암울하죠? 암울한 상태에서 누구랑? 신라하고 친분을 맺었어요. 자, 친분을 맺고 지금 와서 이제 사비로 천도했어요. 다시 쳐버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천도를 한 다음에 신라와 편먹고 어떻게 합니까? 때가 왔으니 올라가자라고 하겠죠?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치고 올라와요. 어느 쪽까지 올라가요? 한강까지 먹죠.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 구도가 돼요. 한강까지 먹어버려요. 자, 고구려 열받죠. 열받으면 어쩔 겁니다. 어쩔 겁니까? 얘들 이거 하는 거 바쁘고 얘들 이거 뭐 막는 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쭉쭉 치고 올라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받겠어요? 당연히 신라가 열받죠. 왜? 우리는 죽을 고비를 같이 했는데 좋은 땅은 얘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때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진흥왕. 야, 배신 때려. 그래서 배신을 때려버리죠. 죽여버려요. 여기에서 놀고 있었던 애들이 딱 보니까 여기에서 막 난리가 나죠? 막 다 죽어요. 막 그리고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없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동맹 관계인데 얘들이 일방적으로 끊었으니까 우린 정신없어요. 공격 안 하는데 얘들은 공격하는 거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막고 있을 때 신라가 뺐죠. 그래서 이런 지형이 다시 그릴까요? 이런 지역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이때 왕이 진흥왕. 그래서 진흥왕은 배신의 귀재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를 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원수가 바뀌었어요. 누구? 신라로. 고구려는 또 어때요? 열받죠. 신라가.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요. 이름하여 고구려, 백제. 그래서 여제 동맹이 이때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성왕 때 한강을 일시회복했죠? 그리고 상실합니다. 곧바로 상실하는데요. 이때 관산성 전투에서 이 성왕이 전사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전사를 했겠어요? 신라 진흥왕한테 맞아가지고 전사를 했겠죠.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흥왕. 일단 한강을 장악했어요. 한강 장악했어요. 그쵸? 한강 장악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데 이거는 그림으로 자,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리지만 일단 자, 지도가 이렇게 됐죠? 영토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넓혔어요. 누굽니까? 진흥왕이에요. 자, 진흥왕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요걸 내 땅이라고 천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석을 세우는데 일단 한강 상류, 여기 상류를 단양 적성비를 세웁니다. 단양 적성비, 그래서 한강 상류예요. 그리고 한강 하류에다가 북한산비를 세워요.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가요? 여기가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로 빠지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상류죠? 지역이 높고 바닷물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옵니까? 큰일 나죠. 그럼 홍수나고. 자, 아무튼 단양 적성비는 상류고 북한 상비는 하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해요. 그래서 창녕비를 세워요. 창녕비. 대가야를 복속을 했어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흥왕 때 가야를 다 복속했죠? 다 복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저 위쪽에 황초령비를 세웁니다.
야, 여기 엄청난 그 영토까지, 함경도까지 진출하죠. 황초령비를 세우고요. 그리고 마운영비를 세웁니다. 자, 이 비석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까지 기억을 해보실까요? 자, 단박에 창녕으로 일단 가고요. 단박에 창녕으로 갔다가요. 저기 멀리까지 가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런 말을 타고 뛰어가야 돼요. 황마를 타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강의 상류, 그리고 하류, 그리고 요거는 창녕비는 대가야. 그렇죠? 황마는 뭡니까? 함경도 진출. 자, 요것이 진흥왕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자, 책으로 돌아가서요. 가야 나옵니다. 가야. 가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쭉쭉 나가서 7번입니다. 가야. 자, 가야는 2세기, 3세기, 4세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세기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3세기에 보시면요. 벼농사 있죠? 벼 동그라미 치시고요. 철이 풍부했대요. 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중개무역 동그라미 치십시오. 됐습니다. 이거면 끝이고요. 자, 4세기에서 5세기 초면 광개토항 때예요. 그래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세력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또 써놓으셔야죠. 뭡니까? 금관가야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멸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6세기 초에는 버풍왕이 있죠. 버풍왕과 결혼동맹을 또 맺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동맹, 신라 아닌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으니까, 가야와 신라도 결혼동맹을 한번 맺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버풍왕은 금관가야를 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안심시키고 깨요. 신라는 그런가 봐요. 자, 멸망 봅시다. 금관가야는 신라 버풍왕에게, 자,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그렇죠? 그래서 6세기에 각각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표가 나오죠. 뭐 삼국의 전성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주요 왕들의 업적,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이제 외우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그 아래인가요? 고대 정치 조직, 거기에서 이것만 체크를 좀 해 두세요. 신라의 합의제도가 있어요. 신라 합의제도 화백회의죠. 그 옆에다가 가로 여시고 만장일치제도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만장일치라고 좀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삼국의 항쟁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삼국 중에? 아직 없어요. 그렇죠? 고구려 살아있고요. 백제 신라 살아있고요. 단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삼국의 주도권을 잡은 데가 신라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구려는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심심하죠? 고구려 언제 뭐 하고 있었나?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고구려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이 상황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 상황이에요. 지도가 보이시나요?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황인데요. 자,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지금 뭔가 꾸미기는 꾸며요. 그렇죠? 꾸미긴 꾸미는데 뭐 그냥 냅두죠. 그렇죠? 우리는 뭐가 바빠요? 이쪽이 바빠요. 중국 지금 쳐다보기 바쁩니다. 거기 이제 책에 보시면요. 수해 압박으로 돌궐이 약화되고 뭐 고구려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일단 요겁니다. 여기에 지금 분열기예요. 고구려 이제 분열기인데 고구려. 중국이 이제 분열기입니다. 자, 분열기인데 고구려가 자꾸 왜 고구려라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분열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라가 통일을 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벌써 얘들끼리는 아웅다웅 그래가지고 쳤죠? 져가지고 올라가 있고 고구려는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얘들 지금 정신 없다.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통일돼가지고 막 그러려고 해요. 자, 고구려는 무슨 경제라고요? 약탈 경제죠? 안 그래도 귀찮게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수나라가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얘들이 이 엄청난 땅을 통일한다면 우리를 바로 칠 것이다. 그죠?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먼저 칩니다. 또. 자, 먼저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수나라가 열받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방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냅둬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저거 별거 아니네 이러고 있을 때 수나라가 통일을 해버립니다. 자, 수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 가야겠어요? 여기 가야죠. 그렇죠? 예전에 내가 약할 때 이런 빈틈을 보였을 때 이렇게 했다 이거지. 오케이, 니들 이제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수나라 왕 누굽니까? 문제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자, 고구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빵 맞았죠? 이제 정신없어요. 정신없죠. 얘들이 뭘 하건 신경 씁니까? 신경을 왜 써요? 여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구려와 수와 그리고 당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수 문제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이 막어요. 그래서 수 문제는 집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수 문제가 집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자, 문제가 여기 원정을 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수 양제인데요. 이 아들에게 정치를 맡기고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대패 당했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양제가 떡하니 정치를 잘하고 있고 이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왕으로 치지도 않아요. 전쟁 좋아하는 이상한 왕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양제가 결국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개판이죠. 자, 이 양제가 이제 두 번째 왕. 그리고 수나라는 얼마 못 갑니다. 수, 문제, 양제 끝이에요. 수나라 전쟁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문제 이제 양제가 됐어요. 양제가 됐죠? 양제가 됐고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제 살만하네. 자, 어떻게 바로 고구려를 칩니다. 이 정신 또라이예요. 왜? 이 명분이 있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는데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가요. 또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운하를 뚫어버리죠. 결국에 운하 뚫고 전쟁해가지고 망해요. 그렇죠? 고구려가 막았거든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당나라죠. 자, 아무튼 수나라의 전쟁에서요. 시험과 관련된 얘기는 어딥니까? 살수에서 막았죠. 그래서 살수대처 당나라가 오기 전에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을 끌고 와요. 110만인가 끌고 오는데 이 양제가 왔을 때 여기에서 막았던 장군이 을지문덕입니다.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대파를 하죠. 대파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때 양제죠. 수나라의 장수 누굽니까? 우중문이에요. 자, 이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이 치기 전에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야, 니들 보니까 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요 정도 해가지고 뭐 했으니 니들이 여기에서 했으니 집에 가도 왕에게 그렇게 욕은 안 얻어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았으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집에 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죠. 약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지문덕의 오원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당시입니다. 우중문이 열받죠.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갔다가 살수에서 엄청나게 깨집니다. 자, 살수라는 강이에요. 강 이름이 살수고 청천강을 일컫습니다. 청천강에서 대패를 시켜버리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수나라고요. 이제 당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어차차 돼가지고 이제 수나라는 이제 깨지고요. 그러니까 살수대첩이 나오면 수나라구나. 그리고 이름에서 벌써 살수잖아요. 살인 어디 수나라. 그래서 수나라를 그냥 죽여버렸나 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나라 이제 수나라하고 전쟁 끝났어요. 수나라하고 전쟁 끝났고 고구려는 지금 어때요? 정신없어요. 지금 막 힘들어 죽겠죠. 그렇죠? 이 수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막았으니까. 그리고 수나라가 전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망하고 당나라가 생겼죠. 자, 고구려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이 당나라는 중국과는 친해질 수 없는 나라죠. 그런데 얘들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들 굉장히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또 난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전쟁 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방비를 합니다. 천리장성을 쌓죠. 자,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요거는 좀 써놓으십시오.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고요. 이때 집권자가 누구죠?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 자, 이 집권자가 연개소문인데요. 자,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하는 적이죠. 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도 괜찮아요. 왜? 자, 이 당나라와 고구려와 수나라가 끝난 다음에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고 당나라를 출연했을 때 고구려와 당나라가 어떻게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친선 관계를 맺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적과 친할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들과 어떻게 친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합니다.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등장하고 친선관계 깨버리죠. 깨버리고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아버리고 당나라는 열받죠. 그러니까 쳐들어옵니다.
계속 여기에서 막고 있죠. 자, 이때 형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신라의 왕은 누굽니까?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인데 선덕여왕 때 자, 누구 나옵니까? 김춘추 나와야죠. 김춘추. 자, 고구려 치죠. 백제 치죠. 신라는 지금 고립 상태죠. 신라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가가지고 고구려도 지금 정신 없죠. 얘들 지금 막 쳐들어오니까요. 지금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이 동네. 그렇죠? 엉망진창인데 이때 김춘추를 보내요.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게 합니다. 김춘추가 가죠. 근데 이때 누구라고요?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김춘추가 와서 야, 우리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얘기하죠. 땅 다 내놓고 가. 라고 얘기합니다. 땅 다 내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랬더니 열받죠. 그렇죠? 열받고 있는데 연개소문이 잘 걸렸어.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연금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딱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고구려의 이제 첩자, 신라 첩자들이 와가지고 김춘추를 꺼내주고 어차저차 해가지고 김춘추 도망와요. 도망오는데 김춘추가 뭐 합니까? 그냥 여기에서 고구려 이렇게 했으니까 고구려 무섭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되겠다. 여기를 이제 통일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당나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당나라 지금 산둥지방 이렇게 있죠. 그런데 신라가 당나라와 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강을 먹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강 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막 서로 아웅다웅하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근데 한강을 트면서 중국과 친교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당나라로 넘어가서 김춘추가 얘기를 해요. 자, 요거 니들이 요거 치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적도 없잖아. 몇 번 없잖아. 요거 우리가 아래에서 쳐주고 니들이 여기서 같이 쳐버리면 금방 끝낼 수 있다. 당나라에 손해볼 거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춘추가 얘기하죠. 자, 만약에 이 땅을 없애면 니들이 가져라. 좋죠.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뭐랍니까? 나당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 연합입니다. 그렇죠? 나당 연합을 하고 있을 때는 삼국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자, 나당 연합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이렇게 해서 나당 연합으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부터 치는 게 아니고 백제부터 쳐요. 왜? 요거 치려면 요거 짜잘한 거 벌써 끝내버리면 되죠. 그렇죠? 이게 더 낫잖아요. 이거 끝내고 같이 올라가서 죽여버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죠? 이거 끝내고. 얘 치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66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 같은 것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백제 의자왕은 누굴 시키죠? 계백. 그렇죠? 계백을 보내고 신라는 김유신이 가서 무슨 전투입니까? 황산벌 전투죠.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을 끝내죠. 그리고 신라 김유신이 요거를 먹어버려요. 자, 지도는 이렇게 됐네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고구려. 자, 치자. 그래서 치죠. 668년에 결국에 고구려는 아웃됩니다. 자, 이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당나라와 전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죠? 안시성 전투예요. 그래서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막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책에 계속 보시면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입니다. 자,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거 아시겠죠? 신라와 당이 연합을 했고요. 백제 멸망했고요. 고구려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저분했었네요. 참. 자, 멸망해서 그대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부흥운동을 벌입니다. 부흥운동. 지금 이제 백제가 멸망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자, 거기에 백제 멸망 원인, 의자왕이 실정을 했고 어쩌고 했는데 부흥운동 보십시오. 자, 부흥운동 복심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흑지상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제를 다시 살리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왕자 풍을 왕자로 떠받들고 이제 합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요. 건모잠이나 흑지상지, 죄송합니다. 건모잠과 고현무가 오골성하고 여기에서 옛 고구려 땅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자, 신라는 통일했으니까요. 영토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신라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옛 백제 땅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했으니 누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가 도와주죠. 아버지 사세요라고 아버지가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왜가 지원을 하고요. 특이한 점은요. 이 고구려 부흥운동인데요. 신라가 지원을 해줘요. 고구려 다시 만들어라. 웃기는 놈들이죠. 신라를 망하게 해놓고 지가 다시 이제 고구려 만들어라.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당나라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도에서 이제 신라가 있고요.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깠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했는데 당나라가 이제 여기를 지배를 하죠. 왜? 신라 니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약속을 지켜라. 그래놓고 그래 그럼 니들 그렇게 일단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어딥니까? 거기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실까요? 나당 전쟁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웅진도독부 있죠? 공주의 웅진도독부. 그 평양에는 안동도督부. 그리고 이쪽에 계림에 계림도독부를 만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사무소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당나라에서. 한반도 지배에 야욕을 부리는 것이죠. 야, 너네는 신라에서 얘기하죠. 너네는 여기만 먹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당나라 맞아. 그런데 니들이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다 보호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나당 연합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고구려 수도였고요. 여기는 백제 수도였고요. 여기는 신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지들이 여기다가 뭐 만들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정 간섭도 하고 지들이 먹겠다는 얘기죠. 열받죠. 그런데 신라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얘들 통일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로 인해서 했잖아요. 막고 싶어도 뭐 얘들 막 여기 옛 유민들이 막 고구려 백제 유민들 막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 있죠. 신라는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당나라를 이러는데 고구려가 다시 만들어지겠대요. 신라는 얼씨구나죠. 야 만들어. 그래서 당나라 좀 막아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에 보면 안승이에요. 안승을 이제 왕으로 떠받드는데요.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인데요. 보장왕의 서자가 안승입니다. 그 안승을 이제 건모잠이나 저 고현무가 떠받들고 고구려를 부흥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근거지로 삼은 곳이 진짜 어이없어요. 어디입니까? 여기 금마저입니다. 금마저. 금마저는 요 아래쪽에 있어요. 예전에 신라, 백제 요 아래쪽에 있는데 금마저예요. 웃기죠? 옛 고구려 땅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상한 아래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왜? 신라 수도가 여기 있죠? 신라, 경주 수도가 여기 있는데 지원해주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승이 여기에서 합니다. 결국에 안승과 신라. 이 안승이 여기에서 있었던 건모잠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라에 투항을 해서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안승을 신라에서 인정을 해줘요. 안승한테 아까 그 보덕국 거기에다가 너 여기에 털을 잡고 나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보덕국 왕이라는 칭호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쟤들이 막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건모잠이나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버리니까 이제 틀려지죠. 해버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나당 전쟁 갈 거예요. 나당 전쟁. 아까 하다 말은 거. 지금 상황이 이제 분열하고 지금 당나라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신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부흥운동도 뭐 흐지부지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옛 고구려 장수, 옛 백제 장수, 얘들 신라 애들이 꼬드기죠. 자, 와 도와줘. 우리 이제 어찌됐건 옛날 일은 있고 자 지금 신라잖아. 지금 이제 외세를 우리는 원래가 아버지가 하나잖아.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뭉쳐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뭉치자라고 해서 당나라를 일단 몰아내고 다시 얘기하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전쟁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이제 당나라와 전쟁이 생겼으니 이름하여 나당 전쟁인 거죠. 그렇죠? 이 나당 전쟁은요, 시험에서 뭐 중요한 게 뭐 원인 물어보는 거죠. 뭐 도부 만들었던 거. 그렇죠? 원인.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이게 순서인데요. 매소성은 이제 675년에, 이 676년에
그래서 이제 설인기를 격파하죠. 설인기가 이제 요게 이제 당나라 장수로 오는데 설인기가 이제 와가지고 기벌포 전투 해가지고 이제 끝냅니다. 설인기는 이제 당나라 장수니까 깨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깨지고 기벌포 전투로 인해 가지고 나당 전쟁을 신라가 승리로 이끌게 되고요. 당나라는 이제 신라 땅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땅은 어떻게 되냐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벌포 676년 요것이 이제 국사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삼국을 신라가 통일을 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요. 676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삼국을 통일했다. 다시 얘기하면 외세를 몰아냈다.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76년을 실질적인 통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부터가 무슨 시대가 됩니까? 신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통일신라 삼국을 통일했고요. 영토는 축소됐는데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볼 때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죠? 결국에 전쟁을 누가 이겼습니까? 신라가 이겼죠. 그럼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신라에서 쳐다봐야죠. 자, 신라가 애기였다가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신라의 영토가 확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통일신라의 발전 한번 봐볼까요? 통일 이후의 신라의 상황 뭐 어땠겠습니까? 통일을 했어요. 왕권이 강했겠죠. 그렇죠? 왕권이 약하면 안 되죠. 왕권이 강했을 거고. 자, 그래서 왕권의 전제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선덕여왕이 잠깐 나와요. 그렇죠? 선덕여왕이 잠깐 나오고 뭐 김춘추가 나오고 자, 지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왕권의 전제화 가볼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왕이 이제 무열왕이죠. 태종. 그래서 무열왕인데요. 자, 무열왕은 또 호칭이 또 있어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진골 출신이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는 성골 출신만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에 진골 출신이 왕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성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김춘추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김춘추. 자, 그리고 김유신이에요. 자, 김춘추는 이때 선덕여왕 때 김춘추는 아까도 보셨죠? 활발한 외교를 펼쳤어요. 활발한 외교를 펼친 인물이고 김유신은 어때요? 개백 맞서 싸워가지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명망 있는 장군이었고 얘는 정치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김춘추가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 엎어요. 엎어서 다 엎고 지가 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뭘 하려면 전쟁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용춘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용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거든요. 김용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진지왕이에요. 진지왕. 왕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몰락한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지왕 같은 경우는 왜 폐위가 됐냐면 화백회의 있죠. 화백회의에서 진지왕을 몰아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왕권이 어땠을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자, 왕이 정치가 문란하고 그래서 너는 폐위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정교에서 밀려나고 김용춘은 뭐 괜히 여기에서 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모죄가 뒤집어 씌울 수가 있으니까 몸살이고 있다가 김춘추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올 때 선덕여왕이죠. 이제 진덕여왕인데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여왕이에요. 여자가 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엔 여자가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왕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가 끊긴 거죠. 성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성골남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공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왕이, 여자가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냐, 막 어쩌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김춘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것을 피면서, 실권을 이제 또 장악하게 되고, 김유신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힘이 있고, 그러니까 힘과 머리가 합친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요거를 이제 뒤집어 엎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김유신하고, 술을 한 잔 마십니다.
술 한 잔 마실 때 이제 김유신이 누가 나이가 많냐면 이제 김유신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김유신이 9살 많고요. 그리고 김신추가 낮아요. 그렇다고 이제 형 동생 할 수는 없고 김유신 집에서 이제 김신추를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김유신 동생이 이제 둘이 있어요. 그래서 문희하고 뭐 있는데 술 마시다가 내 동생 어때? 그러니까 아니 뭘 어때? 야, 넌 술 취했으니까 우리 집에 자고 가. 자고 갈 때 밀어 넣어주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연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기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엎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됩니다. 그게 무열왕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무열왕은요. 통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무열왕 때는 삼국시대예요. 아직 통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무왕. 그 다음 왕이 이제 문무왕인데요. 이 문무왕 때가 뭡니까? 통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문왕이 등장을 하죠. 신문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왕. 벌써 이름에서 신문을 많이 본 왕 같죠?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신문왕 때 비로소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왕권의 전제와는 신문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시작은 어디부터냐? 무열왕 때부터다. 그렇죠? 그래서 진골 출신의 왕이 출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왕권은 강해졌다. 라는 얘기죠. 자, 신문왕 때 보면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요. 귀족 세력을 숙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왕의 장인이 이제 김흠돌입니다. 신문왕의 신문왕의 장인이 이제 김흠돌인데 김흠돌이 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엉망진창이죠. 근데 신문왕은 장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겁이 나죠. 그렇죠? 신문왕, 살벌한 놈이야. 뭐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신권을 다 뺏어버립니다. 신문왕이. 그래서 신문왕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책에 나온 것처럼 귀족 세력 숙청했습니다. 구주 5석연을 완비했어요. 관료전을 지급했고 노급을 폐지했고 국학을 설립했어요. 국학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요거죠. 자, 이거는 이제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시급과 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전이 있어요. 이 신라 시대에는요, 시급, 노급, 관료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게 주는 토지였어요. 자, 관료에게 주는 토지였는데, 자, 일단 조세 수치권.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관리에게 줬습니다. 국가에서. 시급 줬고요, 노급 줬고요, 관료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줬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력 징발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관리에게. 그렇다면 시급은 줬어요. 노급은 줬어요. 관료전은 안 줬어요. 다시 얘기하면 관료전을 안 줬다. 돈만 받아라 이거죠. 그렇죠? 노급을 줬다. 다 가져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급과 노급을 가진 관리는 힘이 셀까요? 그렇죠. 힘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 동네 지역 유지일 것이고 관료전을 가진 관리는 그냥 말할 수 있는 건 경제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끌려가요. 관아에 끌려가지고 두드려 봐줘요. 노급도 없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급과 노급 딱 보면 시급과 노급 똑같아요. 이름만 틀려요. 그렇죠? 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족이나 이런 걸 줬고요. 왕족도 포함되고요. 노급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름은 틀리고 준 대상에 따라 틀린 거고 여기에서 구분을 하셔야 될 건 시급, 노급, 관료전이에요. 관료전과는 얘들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그런데 신문왕이 뭘 했다고요? 노급을 폐지했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대신들이 반대를 했을 건데 다 눌러버렸다는 얘기죠.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때 지금 신라 중기니까요. 왕권이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왕 아래 비서가 있겠죠. 왕 아래 비서는 이제 시중입니다. 시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권이 있겠죠. 권력. 저 진골 귀족이 있을 겁니다. 진골 귀족. 그리고 이제 뭐 화백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귀족회의니까 화백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등. 이 귀족들의 집단 상대등. 자,
이 친구들은요, 권력이 반대로 가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얘들을 누를 수 있었던 거는 뭔가 하나가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육두품입니다. 자, 이제 육두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육두품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자, 신라에서는 뼈에 사무치는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골품제도인데요. 골품제도는 사회면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진골은 17관등에서 1관등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두품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6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렇죠? 진골은 IQ가 80이에요. 그래서 애가 80은 바보가 아니죠. IQ가 60이에요. 그래서 좀 애가 떨어져요. 근데 얘는 IQ가 150이에요. 천재예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얘는 5등급 관직을 가 있고요. 나는 6등급 관직 가 있어요. 짜증나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 시야를 밖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 당나라가 있어요. 당나라의 저 국제관 대학교, 당나라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육두품과 진골이. 자, 육두품과 진골이 가서 당나라 가서 빈공과, 당나라의 빈공과인데, 요것은 뭐냐면 유학생들 있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입학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입학시험을 치르는데요. 육두품이 가서 100점을 맞아요. 천재니까 얘들은. 자, 진골을 가니까 60점을 맞아요. 이렇게 어찌됐건 합격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관직을 딱 주는데 얘들은 100점 맞았으니까 1관등. 얘들은 60점이니까 6관등. 이렇게 줘버려요. 오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골 애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요. 이게 지금 장난쳐? 인사도 안 해, 이제. 인사도 안 해요, 얘들이. 뭐 당나라니까. 와, 돌겠네. 그래서 진골 애들은 다시 집으로 가죠. 육두품 애들은 소문이 나요. 다 당나라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여긴 되는구나. 능력제니까. 그러니까 육두품 애들은 여기 가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엄청난 천재가 돼요. 그런데 진골 애들은 여기 가서 맨날 술 마시고 막 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엉망진창되죠? 그리고 지들 권력을 탐하고 있고. 자, 점점 통일신라는 썩어갑니다. 신라사회는 썩어가고요. 육두품에는 당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욕하기 시작해요. 저 봐라! 신라사회를 엉망진창을 만든 게 진골 애들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너무 많이 갔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 이게 신라 중대인데요. 아무튼 신라 중대의 육두품들이 활발한 당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왕이 등장을 하고 육두품을 꼬드깁니다. 야, 와서 좀 내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내가 지금 얘들 등살에 못하겠다. 육두품 애들이 싫죠? 귀 졸이네요. 얘들 싫잖아요. 오케이, 내가 너 편 들어줄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과 편을 먹을 때 이때가 신라 중대고요. 신라 중대고, 조금 있으면 육두품이 여기로 빠져요. 저쪽 뒤로. 그래서 왕 제끼고요. 왕하고 반대가 돼요. 아무튼 육두품과 왕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같이 간다라고 하면 신라 중대로 보시고요. 신라 중대에는 어떻습니까? 왕권이 강했다. 다시 얘기하면 왕권이 강하니까 시중의 권한도 강할 거고요. 육두품도 같이 가요. 얘들은 약하고요. 자, 요것이 이제 신라 시대의 뭡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그죠? 권력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됐고요. 이때 이제 전제 왕권이 동요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자, 이런 통일신라 과정에서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자, 통일신라는 어때요? 요만하죠? 요만해요. 지금 여긴 누가 있어요? 당나라가 있어요. 신라 애들은 뭐예요? 육두품 막 가가지고 여기서 놀고 있어요. 자, 당나라에서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당나라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옛 고구려 유민들 때문에 짜증나요. 자, 예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당이죠. 주인 없는 땅이에요. 예전엔 고구려 땅이었는데, 당나라가 이제 여기 지배하면서 지들 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겠죠. 통치를 할 것이고. 막 그래요. 자, 이때 고구려 유민들은 어땠을까요? 얘들 짜증나죠. 그렇죠? 당나라를 엄청 짜증날 거예요. 귀찮고. 얘들이 막 밟고 막 그러면, 그냥 맞죠. 그런데 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야, 짜증나지 않냐, 얘들 짜증나. 근데 결국에는 왜 더 짜증나냐면 얘들 때문이야. 얘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얘들 그걸 안 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일단 얘들은 차후의 문제고 얘들부터 어떻게 하자.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져요. 그래서 낮에는 당나라가 막 이제 막 하고요. 동사무소 같은데 막 해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지배를 합니다. 고구려 유민 막 여기 말갈족 뭐 해가지고 다 지배를 하고 있다가 밤만 되면 고구려 애들이 뭐 몽둥이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다 불질러 버리고 막 그래요. 다 뚜드려 패고 막. 당나라 애들이 이제 짜증나죠? 아, 못 살겠다 그래요. 당나라 애들이 웬만하면 다 집에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빈터가 돼버려요. 공터가 돼버리죠. 그래서 북쪽의 유목민들이 여기에서 막 거란 뭐 할 거 없이 막 여진 말갈 할 거 없이 막 여기에서 막 엄청 놀고 있어요. 고구려 애들하고. 그래서 막 별의별 유목민들이 막 이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대조영이 등장을 해서 유민들을 규합을 하죠. 대조영, 고구려 유민이죠.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장군 출신으로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냥 다 흡수해버립니다. 다 무조건 가서 전쟁으로 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먹어버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에 뭘 만듭니까? 발해라는 것을 만드는데 자, 맨 처음에 발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신라를 너무 크게 그렸네요, 제가. 자, 발해는 별로 맨 처음에는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 정도 했는데 발해는 이제 네 분의 왕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그런데 발해 전성기 때 있죠? 발해 전성기 때는 지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발해 전성기 선왕 때는요. 이 신라의 8배의 크기를 만듭니다. 이게 선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뭐가 지금 비어있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딥니까? 교과서 있죠? 교과서에서 보실 때 여기가 체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시면 아세요. 여기가 체크가 돼 있다면 9세기 선왕 때고요. 요때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초기겠죠.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유득공이 발해고를 적는데요. 지금 여기에 발해가 어떤 민족입니까? 고구려 유민이 만들었죠. 결국에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북쪽. 그렇죠? 북쪽 역사. 여기 남쪽에 우리 역사.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 나라의 시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부터 발해도 우리 역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됐고, 그래서 이때를 신라와 발해가 둘이 공존을 하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남북국이죠, 그렇죠? 남한과 북한. 북한은 우리 민족 아닙니까? 맞죠? 남북국 시대. 이때 남북국 시대입니다. 발해도 우리 역사인데요. 중국에서 이걸 가지고 진해 역사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좀 그렇습니다. 자, 왜 발해가 우리 역사인지 지금 들어갑니다. 자, 발해 건국 봅시다. 자, 발해 건국 보면요. 건국의 떡하니 제가 써놨죠? 고왕입니다. 이름 고왕이 뭡니까? 그죠? 고왕. 그래서 누굴 일컫습니까? 대조영입니다. 자, 대조영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조영이 이제 나라를 만들 때 사회에 어떤 그 지배층을 형성을 했냐면, 자, 누가 만들었죠?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만듭니까? 뭡니까? 말갈족을 흡수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더 웃기는 건 얘들은 소수예요. 얘들은 다수예요. 민족 수가. 그런데 포섭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대조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조영이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제 신라가 이제 적이겠습니까? 신라 저렇게 작은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시야가 어디로 가죠? 중국이에요. 중국과 대등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왜? 고구려 유민이니까. 고구려는 다 중국하고 싸웠지 신라 이 조만한 나라하고는 안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발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고요. 연호를 쓰는데 연호를 천통. 연호를 썼다는 건 뭡니까?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가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면 남북시대 역사라고 할 거면 뭔가 증명을 해라 이거죠. 어떻게 발해가 고구려 유민이냐? 그래서 제가 참고에다 써놨죠. 고구려를 계승했다,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일본에 외교문서가 있어요. 외교문서에 고려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요. 외교문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려국왕 꽝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발해예요. 발해가 어떤 얘기를 썼다는 얘기죠? 고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고려는 어딥니까? 고구려죠. 그렇죠? 그러니까 썼고요. 그리고 문화의 유사성이 있어요. 온돌장치라든가, 자, 이 온돌 같은 거는 고구려 거지,
중국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유사성 때문에 있고요. 그리고 그 공주묘가 있는데 정혜공주묘. 정혜공주묘에는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문화편에서 합니다. 모주림 청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고구려 양식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문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교문서에까지 고려 왕이라고 썼다면 이건 고려를 천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발의 발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나라가 발해입니다. 자, 이거는 고왕. 일단 고왕 들어가고요. 무왕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왕이 이제 무왕입니다. 무왕인데요. 자, 이 무왕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이거죠, 이거. 요거예요. 자, 나라를 만들고 나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국경 설정이에요. 일단 지금 나라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경을 완벽하게 공고히 해야 됩니다. 다른 민족한테 얘기를 해야죠. 천명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무왕하면 웬만하면 공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다 맞습니다. 자, 거기 책에 볼까요? 북만주 일대 장악을 하고요. 요서 산둥지방 공격해요. 여기에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장문유죠. 장문유를 시켜서 산둥을 공격시킵니다. 산둥지방 공격하고요. 자, 요 내용이 참 더 하고 싶은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이건 못할 것 같고요. 자, 돌궐 일본과 연결해서 당 신라의 견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난. 아까 얘는 뭐였죠? 천통이었어요. 천통, 이난. 자, 그리고 이제 문왕이 들어갑니다. 문왕. 무왕의 아들인데요. 문왕 딱 봐도 뭐 같아요? 요거 같죠. 자, 지금 국경 막 여기저기 공격을 해가지고요. 여기저기 공격을 해가지고 자, 경계를 잡았습니다. 자, 문왕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왕 때는 자, 대내적으로 안정이 좀 필요하죠. 대내적으로 안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책에 보시면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왕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신라와 상설 교통도, 그래서 신라도 있었다는 거 이때고요. 그리고 대흥 연호를 썼고요. 주자강, 오케이,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선왕 때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을 했어요. 자, 요동도 진출을 했고요. 해동성국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중국에서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해동성국이었다. 그렇죠? 독자진 용어 건흥. 선왕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상경으로 천도한 건 선왕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멸망, 부흥운동인데요. 일단 멸망은 거란의 침입으로 이제 멸망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